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린 경상북도 예천군 의회 의원들께서 사실을 해명한다고 하는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막 나갔던 예천군 의회 7박 10일간 해외 난동의 추억, 지금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피해를 당한 가이드가 사실을 밝히는 인터뷰를 한 매체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일정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박종철 의원이 갑자기 주먹을 날렸다. 안경테가 휘어지도록 때렸는데 여러 대를 맞았고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내 손가락 인대까지 늘어났다. 그랬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썼는데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 너도 나 한번 쳐봐. 나도 돈 좀 벌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래방 접대부가 있는 곳을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데는 없다. 그랬더니 보도방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방은 그 유흥업소 소개하는 그런 속칭이죠. 그래서 가이드는 뭐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관련된 녹취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의장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예. 네, 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어떡하나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갑이고 저는 갑을 병정인데 저는 되받아서 치지는 않았고요. 처음 가격해서 이제 안경 날라가고 안경알도 빠지고 뭐 그 정도였어요. 안경테도 이제 많이 휘었었죠. 그 다음에 한두 번 더 가격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 손을 제가 못 움직이게 잡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 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캐나다에서 마지막 날 그 의장하고 다른 또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먼저 해줬어요. 네, 의원이니까 뭐 믿고 해줬는데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막말을 내뱉었는데 뭐라고요?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너도 나 한번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박 의원이 했죠. 박종철 부의장 그 폭행 당사자가요? 그렇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그 가이드의 증언이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수준 미달도 보통 미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준 미달 문제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분들이 뭐 이 개별 의원들의 수준 미달 문제는 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측면을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예천군 의회하고 예천군청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게요. 군의원 6명이 출장을 가요. 소위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 견학을 위해 가지고 미국 동부하고 캐나다를 갑니다. 직원이 몇 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의회 사무국에서 6명인가? 5명 따라갔습니다. 5명.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군의원 6명 가는데 직원이 5명 가는 군의회가 말이 돼. 어느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6명을 안 맞췄을까요? 예산이 얼마나 안 되는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산을 운영했다고 하면 한 의원은 9명이랍니다. 9명이 갔고 이제 사무국 직원이 5명이 갔고. 5명이요. 그러니까 5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하는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도 이렇게 안 따라갑니다. 국회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가더라도요. 보통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 1사람, 2사람, 또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보좌진 1사람 이 정도 가는 거죠. 이렇게 안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예천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해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 의원들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수준 이하가 아니라 우리는 뭐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김현성 교수, 지금 그 보도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도방 불러달라고 했던 지방의회 의원이 권도식 의원이라고 그래요. 이분 해명을 저희 뉴스와이드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 전체적으로 그 가이드 주장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다 이 갑질도 이 한류 바람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K-팝이니 K-드라마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런 갑질까지 글로벌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 그러니까 저는 박 의원이 사과를 한 줄 알았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사과를 한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박 의원은 사과를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했던 말이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예. 때려봐라. 너도 나 때려라. 네. 아, 진짜 정말로 좀 답답해지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천군에서는 예천 군민이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공무원은 어떤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의원 면직과 직권 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서 끝내는 것과 사표 못 내지 마라. 너 페널티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연금의 문제도 주고 아니 페널티를 주고 퇴직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그런 것처럼 차제에 정당에 가입돼 있는 의원들이나 정말로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들은 이런 불행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탈당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분들만이라도 정당에서 탈당을 막고 정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정말로 아예 영구 출당시키는 뭐 이런 식의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너무나 드는 사안입니다. 서정 변호사, 너도 나 때려봐, 나도 돈 벌게. 그 얘기는 왜 또 할 거면서 합의서는 왜 또 쓰자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저는 기존에 우리 정말 청산해야 될 적폐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세 가지가 다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첫째는요. 바로 이제 그 관광성 외유에 혈세를 낭비하는 이거는 이제 정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지금 이게 일정 보세요. 뭐 연수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가서 이게 대부분 관광성 외유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 군의 예천군의 자립도는 전국에 200몇 등이에요. 한참 낮은 이런 데서 관객이 6천만 이상 써서 이게 가는 게 첫째 맞느냐? 이게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접대부요. 물론 이게 해명은 뭐 이게 노래를 고르는 사람 불러달라 했던 어떻든 간에 일단 이게 그 자체가 접대부 자체가 저는 해명을 보더라도 아주 이게 부적절한 건 사실이에요. 예. 이런 이게 반여성 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폭행의 범법이나 갑질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게 고질병들이 다 나타난 사태인데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자진 사퇴해야 돼요. 예. 이런 이게 의회 두수 뭐 합니까? 우리 이게 주민의 혈세만 축내는 의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전원 사퇴하든지 안 되면 이게 방법은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거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주민 소환을 통해서 이번에 본보기를 보야만 그래야 이게 뭐 이런 고질병이 조금이라도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예. 이래 봅니다. 9.11 신고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영신 교수님. 네. 저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마음속에 가서 정말 연수를 통해서 뭘 좀 배워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몇 퍼센트나 있었을까요? 저는 놀러 간 거로 봅니다. 놀러 간 거죠. 그런데 그동안 뭐 기초단체 장이나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특히 해외에 나가서 일탈행위가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저런 행태가 예천군에서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갑질인데 그걸 지금 아까 김현성 교수 얘기대로 해외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 망신을 시켜도 뭐 어느 정도 시켜야 하는데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지방자치제 예. 이걸 실현해낸 거, 그 단식까지 하면서 실현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그랬습니다. 꼭 기초의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의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그리고 또 도지사라든가 기초단체장까지 다 선출을 하는데 기초의회까지 또 기초의회 말고도 그 지역에 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얼마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기초의회까지 의회 건물 좀 보십시오. 네, 기초의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런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의전상의 또 뭐 예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 군의원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되는 추문들이 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군의원인지 자신들의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군의원을 하는지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초의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천군 의회는 현판 때문에 청와대 같이 보이는데요. 차재영 교수께서는 이 차재 연수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는데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거, 특히 그러니까 기초강력의회가 선거가 실시된 게 1991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8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산이 거의 3번 정도 바뀔 시기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지금 기초의회, 강력의회가 부활되고 나서 회의 연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적 장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적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갔다 오면 뭐 보고서 쓰고 또 가기 전에 또 이 일정이 가는데 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점검한 시스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 지금 그 지방의회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의 인식 전환이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 이 인식과 제도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보완 조치는 뭐가 있을지 그거는 뭐 서두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제가 또 이 속담을 인용하자고 한다면 윗물이 맑아야 맞습니다. 아랫물이 맑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아까 정태근 의원 말씀하실 때 제가 물어볼까. 물론 뭐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방의회 위에 있다고 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래도 국회의회가 지방의회보다는 더 오랫동안 상당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금 이 운영위원들이 다낭에 간 거, 우리 지지난주인가 그 문제 갖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미회담 장소 파악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좀 신모 원료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뭐 그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해외 이 출장이나 연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회만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만 있을 것인가?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의제도를 제일 먼저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 국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해명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뉴스와이드의 제작진 김경중 PD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달라는 요구도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황당했어요. 네,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긴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어요. 네.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도식 의원입니다. 버스 안에서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차 안에 앉아 계셨던 분은 다 들으셨겠죠.
이 해외 연수 가셔가지고 접대부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신 건가요? 저희들이 10일 갔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날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동 중 버스로 총기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정신 무렵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여행 가자면 가이드분하고 이래 뭐 묻고 저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묻잖아요. 대화 중에 제가 가이드분한테 가이드님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도우미도 계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우리가 일정 마치고 소주 한잔 하러 가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이드분 말씀이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보도를 불러달라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도를 불러달라 개인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여성분도 6분 계십니다. 네. 5분요. 간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방에 노래기계 번호 눌리주고 이런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뒤가 다른 게 가이드분은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런 문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으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는 그런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드분이 주장하시는 거나 지금 권도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접대부 요구랑 다르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는 거하고 가이드분 가이드분이 듣고 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견해가 좀 많이 틀리죠. 저희들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죄는 저질렀지만 솔직히 답답합니다. 정진환 교수님, 지금 해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듣고도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지 사실 논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해명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내가 더 답답한데.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상투적인 그 변명이 있어요. 무리를 빚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죄는 저질렀다고 했어요. 죄란 말도 무슨 엉겹게 나온 얘기 같고 저는 이게 이 사건 자체도 뭐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미국인 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창피이기도 하고요. 앞서 여러분도 몇 분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니 예천 군의회 재정 자립도가 전국 214위래요. 근데 해외 예산은요. 출장 예산이 전국 2위랍니다. 2위. 자 그러면 이게 좀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뭐 도덕적 해이, 뭐 민망한 추태,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누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차제에 정말 이 해외 연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이 수행했던 5분인가요? 6분의 그 사무국 직원들이요. 다녀오시면 저 9분의 그 해외 연수 보고서 다 써줘야 돼요. 그런 해외 연수 제도 이제는 정말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김현수 교수가 좀 제가 만만해 보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노래방 가면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군의회 의원님들은 손가락이 좀 불편하신가? 그러니까 자기 일을 본인이 하셔야지. 그리고 노래방에서 번호 누르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면 그런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이게 해명을 듣고도 납득이 안 되는 게요. 해명 들으니까 좀 더 짜증나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남자들끼리 가도 부적절한데 하물며 저분이 여성 의원이나 뭐 직원이 6명 있다잖아요. 근데 노래방 번호 눌러주는 사람 불러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한마디로 그 공자님 말씀 중에요. 바로 이제 과의불개 시위 과의다. 잘못하고도 불개 고치지 않는 거, 반성하지 않는 게 진짜 잘못이다. 저는 이게 저분이 반성의 빛이 보입니까? 얼마나 이게 궤변으로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잖아요. 잘못하고도 이게 고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잘못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권도식 의원이 박종철 부의장이 또 폭행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술이 만취되셔가지고 예. 소동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호텔 측에 항의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아예 없었나요? 객실이 한 7, 8개 되니까 제 객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박종철 전 부의장 이 폭행 예, 예. 사건 옆에서 보셨잖아요. 예, 아니요. 거기에 일 일어날 때 예.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럼 같은 버스를 타신 건 아니에요? 탔지요. 탔는데 예. 그게 저 식당에서 예. 버스가 세워놓은 곳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일 늦게 나왔거든요. 저는. 예. 예. 그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니까 아마 이런 발생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회적인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예, 예, 그 의원님이나 이렇게 뭐 그 예천군 의회에서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뭐 저희들이 뭐 다 뭐 잘못했으니까 네. 특히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뭐 대처를 해야 되느냐 상의 중입니다. 예, 해명이라고 들었는데 누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태근 의원께서 가장 답답한 표정으로 들으시던데.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방의원님들이 다 저렇다고 생각하지는 그러면요.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신데 아까 제가 굳이 감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까지 이제 저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 왔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든 일본에는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장인데 출장이 아니라 사실은 외유였다라고 판정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회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군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관행 중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반드시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고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여러 추태 살펴봤고요. 해명이라는 내용도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까지 들게 하는 그런 추태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